마비키 혹은 코카에시라 불리는 일본어 속가낸다. 신께 되돌려보낸다는 이 단어에 숨겨진 끔찍한 의미. 무려 252년간 매년 수십만 명이 속가졌다는 이 속가지다의 뜻은 죽음을 뜻한다. 기록보관소 X. 세상에는 때때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풍습들이 존재하죠.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한 일본이나 중국에서조차 기이하다 여겨지는 문화가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중국은 문화 대혁명으로 인해 그 흔적들 대부분 찾아볼 수 없게 됐지만 일본에는 놀랍도록 많은 당시의 기록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마비키는 일본이 그 존재 자체를 숨기고 싶어 했던 잔혹한 악습입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일본이 이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은폐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마비키가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감추려 했을까요? 이야기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와 칼이 난무했던 길고 긴 전국시대를 끝내고 일본은 20세기 이전 가장 풍요로운 시대로 기록되는 에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시장 경제가 눈부시게 발달해 삶의 질이 전국시대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합니다. 전쟁이 줄어들고 안정된 생활이 이어지니 자연스럽게 인구수 또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 온천을 개발하기 쉬운 환경 덕에 빠르게 목욕 문화가 확산됐고 이로 인해 위생 상태가 좋아져 감염으로 죽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죠. 하지만 에도 시대 중기로 접어들면서 일본의 인구수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기묘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당시의 문화를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에도 시대의 신분 제도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엄격하고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무사나 신관과 같은 지배계층은 상인과 농민들을 마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다룰 수 있었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욕하고 싶으면 욕을 퍼부었습니다. 죽이고 나서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았죠. 일본에서 행해졌던 묻지마 살인, 츠지기리만 보더라도 당시에 만연했던 폭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검이 잘 드는지 확인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베어버리던 사무라이들의 끔찍한 행동이었죠.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였지만 부정부패 또한 만연했고 가혹한 세금 징수로 인해 농민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급하게 발전하는 시대에는 항상 하나의 거대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에도 시대에는 이 빈부격차가 아닌 더욱 심각한 계급 간의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에도 시대의 피지배층은 그야말로 가축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벌이는 시원치 않았지만 세금은 지배계층보다 더 많이 내야 했고 피땀 흘려 어렵게 수학을 맞춰도 관리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중 하나인 에도 시대에 정작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수차례의 흉년까지 겹치면서 대기근이 발생했고 농민들의 삶은 더욱 참혹해져만 갔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현실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끔찍한 악습이 바로 마비키입니다. 마비키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하늘로 돌려보낸다는 명목 아래 목숨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마비키를 행했던 주된 이유는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노동력 없는 식구를 없애 입이라도 줄여보려 했던 것이죠. 마비키를 행하는 경우는 보통 아이가 3명을 넘어서거나 혹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이유 때문에 에도 시대 말기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을 찾아보기가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매년 마비키로 희생되는 아이의 숫자만 약 4만 명에 달했습니다. 모든 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습에 동참했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단순히 일본인들이 잔인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오랫동안 품어왔던 기이한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마비키를 나쁜 짓이 아니라 그저 아이를 신에게 돌려보내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명 코가아에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했죠. 아이를 신에게 돌려보낸다는 생각 외에도 마비키가 만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더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특이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부터 일본은 효를 중시하는 사회이기도 했지만 아이는 철저히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의 생사마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 여겼던 거죠. 두 번째는 일본의 독특한 종교적 관행 때문입니다. 옛 일본인들은 아기를 낳고 무사히 한 달을 넘기면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배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오미야마 일이라고 불리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미야마 1위는 필수적인 관행이었고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 신에게 참배를 올려야 비로소 온전한 한 명의 인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오미야마 1위를 통과하지 못한 아이는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섬뜩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모든 어머니의 모성애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비키를 행했던 많은 여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기록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 번 해본 뒤로는 덤덤하게 행했다는 기록 또한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여담으로 마비키에 대한 소름 끼치는 자장가도 존재합니다. 노래의 가사에는 잠들지 않으면 강에 버리겠다거나 묻어버리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강에 버리거나 묻는 것은 마비키를 뜻하는 일종의 은어였다고 합니다. 마비키가 비로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였습니다. 한창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마비키라는 어두운 문화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마비키를 금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을 이어온 풍습이 그리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20세기 중반까지도 이런 끔찍한 악습이 존재했다는 것은 꽤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구수를 절감하는 현상은 사실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중국은 아예 산하 제한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은 자식을 키울 여력이 되는 부유한 가정에서도 마비키가 하나의 문화처럼 행해져 이러한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남자들은 결혼할 상대를 찾기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장남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비키란 단어는 잊혀져 갔지만 여전히 일본 사회에는 마비키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합니다. 바로 집단 따돌림, 이지메가 대표적인 마비키의 잔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비키와 이지메는 비슷한 이유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지메라는 단어 자체도 무리 밖으로 내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단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 둘째, 능력이 평균 이하인 일명 약자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마비키 역시 솎아낸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옛 일본에서는 마비키를 두고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붙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장 사회에서 한 사람 몫을 해낼 수 없는, 즉 약자를 배제한 행위였었죠. 다른 말로 풀어보자면 태어나자마자 필요 없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걸러지는 것이죠. 약자가 사회에서 걸러지는 과정이라는 부분에서 이지메와 마비키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오늘은 일본 에도 시대의 어두운 이면, 마비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세상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고 잔혹한 풍습들이 존재했음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당시엔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소름 끼치는 역사죠. 그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수많은 미스터리 기록보관소 X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